네, 안녕하세요. 2015년 공인중개사법 담당 강사 윤건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입문서 과정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여 디딤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반복 숙지해 나가면 법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의 느낌도 좀 가져가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맞추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OT 형식으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책과 관계없습니다. 이 강의는 녹음도 하지 말죠. 여러분 적지도 마시고요. 이 녹화된 동영상 자주 보는 속도 배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좀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습관 좀 줘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저는 나쁜 소리 좀 많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에 가면 거의 저승사자 나타나듯이 조용해요. 하지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타에 불과할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한데 이러한 약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나는 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불합격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합격 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박사, 안다 박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박사하면 참 이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만 알아요. 남들은 저 진짜 문제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본인은 몰라. 근데 처음에 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저런 분들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능력자야. 자, 저런 분이 누굴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재수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수생분들이 1년만 일하고 다시 또 공부하는데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나 저 강사 저 내용 작년에도 들었는데 나 저 강의 또 단대 들었는데 적응하려고 하니까 편견이 개입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동료한테 그게 전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합격자의 대화를 들으시는 게 맞지 불합격자의 안다 박사 대화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멀리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사람을 던져버려야 되고 또 불합격자 이런 사람들 없애야 되고요. 합격자 만나야 돼요. 불합격자 만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황당하게 공부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자. 문제 많이 풀자. 이거 불합격합니다. 생뚱맞죠? 맞습니다. 기본서를 많이 보시는 분이 더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얼척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학원에 수업할 때 정말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모른다는 이유하에서 알아요.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데 다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일반적으로 40문제입니다. 우리 400문제 아니에요. 40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이 문제집이 보통 아무리 시중에 어떤 문제집을 봐도 400문제 다 넘어요. 최하 400에 많은 것은 650문제씩이나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이 예상 문제집을 삽니다. 어떤 거냐면 잔판지라고 해서 넘기는 거 많이 보셨지 싶어요. 이게 40문제인데 보통 8회분이에요. 8회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8, 32, 320문제네. 320문제죠. 그리고 또 학원의 개별 강사들이 여러분 아침에 오면 일찍 차라고도 15문제씩 줘요. 8주 수업이죠? 그게 또 120문제예요. 120문제에서 6개월씩이나 하네? 그럼 얼마예요? 우와, 720문제네요. 아침에 오면 1일 문제라고 해서 720문제 맞나요? 산수가 제가 못해요. 맞나? 하루에 15문제 곱하기 8주 곱하기 6개월. 맞나요? 맞네. 얼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있냐 하면 기출문제를 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진짜. 이 기출문제를 보통 40문제씩 5회분을 봐요. 200문제죠? 200문제? 그러면 이거 다 대봐요. 이것만 있을까? 끝에 가면 출제 예상 문제로 또 봐. 그러면 아무리 못 풀어도 일반적 학원에서는 이 배수를 15배수나 심할 때 20배수 이상 봐요. 이거 사법고시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죠. 사법고시 아니라고. 사법고시도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 2권에 문제집 1권 또는 기본서 1권에 문제집 2권 이것만 봐요. 한데 우리는 왜 문제가 됐냐?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해서 그래요. 주관대로.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기본서 붙으면 제가 보면 1년 안에 붙어요. 이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봐야 되지 이 기본서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본서 중심. 이게 문제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고요. 세 번째, 솔직히 강사 고만고만해요. 저도 고만고만합니다. 단지 빈소리를 하지 않고 수업 중에 3시간이면 이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학원.
2시가 조금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오고 눈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만 집중하게 되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게 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가장 엑기스적인 걸 봐야 되지 주변 아웃라인에 관심을 끌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출문제 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적으로 학습을 할 때 합격이 되는데 이것을 외의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합격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비켜나와서 얘기할게요. 자, 기출문제. 우리 작년에 25였죠? 25의 문제는요, 실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달 공부하신 분이나 4달이나 1년에 똑같았어요. 뭐가? 합격. 즉, 중개사법의 합격률이 똑같아요, 점수가. 무슨 말인가 하면 법조문만 내가 얼마나 빨리 외우느냐, 암기하느냐, 뭐 어떤 식으로 암기하는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것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합격률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렇게 예상문제는 그렇네. 좀 문제되네요. 기출문제 본 사람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출문제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급하세요. 소급은 뒤로 돌아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26개니까 원래가 25, 24, 23, 22, 한 3, 4에. 제가 초기부터 이 강의, 8, 9년, 근 10년 됐잖아요. 이 강의하는 거. 초기부터 강조했었어요. 그때 많이 욕먹었어요. 나왔던 문제가 나옵니까? 나와요. 똑같이. 몇 프로냐? 놀라지 마세요. 보통 종전 4년 정도만 보시면요. 여기서 80%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예수 유사는 여러분 단어 잘 정리해야 돼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예 똑같이 안 나오게 새로 해야 되잖아. 이게 아니고 2002년도의 문제에서 1번 지문 같은 영역이 있다면 2003년도에서 어떻게 3번 지문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한 지문씩 뽑거나 두 지문, 한 지문에서 5, 5지 선택 만들거나 이렇게 짜집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걸 많이 해야 되지 외를 보면 어디로 간다? 불합격한다. 요거 봐야 돼요. 외를 보면 안 돼요. 동그라미가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이런 게 올바른 거예요. 아주 이거 위험한 사람 안다 박사 재수생 멀리 해야 돼요. 합격자 가까이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런 얘기 다 때려버려요. 그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말게. 유권에서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상의 어르신들 보시기에 이 유권 해석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합격하고 얘기해요. 이건 합격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합격할 뿐이지 합격한 사람 아니잖아. 유권 해석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은 정말 얼척 없는 것이 올린 사람만 그 권한에 심어준 이상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업이면 그때가 얘기해주고 수험생은 절대 보는 거 아니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5번째, 여러분 판례라고 하는 것도 보긴 보는데 제발 판례를 볼 때 대법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법원 말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인데 요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참조용. 그래서 가입회는 안다 박사나 문제집 정말 많이 푸는 사람들, 유권에서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 보는 사람 불합격 확률 100%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만 비켜나가시면 나는 합격 박스권에 들어가요. 여기서 일단 정리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합격하는 유형을 좀 설명드릴게요. 합격인데 여러분 노트 필기부터 제가 이 OT 형태 하나 다 설명드려요. 때로는 40분도 넘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이거 실제 뭐 중개사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합격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있는 저는 협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녹화 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실제 얼마나 이 합격이 쉽냐면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하는데 노트 필기 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노트 필기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만약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11월, 12월 요게 입문 과정이고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1월, 2월 과정이 기본 과정, 기본수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3, 4월이 이제 중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5, 6이 마무리 단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전체 백스테이지가 있다면 요 내용이 이제 거의 걸쳐요. 이게 이제 한 40에서 60% 전체 내용의 수업. 그리고 이제 내용이 가장 많아요. 80.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은 90. 왜 100을 안 찾아줄까?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이제 100% 가까이 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60, 80, 100은 다 숫자가 80에는 60이 포함되어 있고 100에는 이 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 필기 어떻게 하냐면 노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무지하신 분은 노트 필기 공부 평소에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노트처럼 쭉 다 적어버려요. 이렇게 막 페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노트를 위에 타이틀 제목 적고 어차피 11월부터 2월까지 내용이 이 정도 범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여백을 남겨놔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종이를. 그리고 나서 3, 4월 되면 이 강의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여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추가된 것만 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오면 이만큼은 적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것도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잘 틀린 지문들이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그 해당 지문만 발췌하세요. 오지선택 다 필요 없어요. 문제 보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걸 붙여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씩 보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게 이제 흔히 말해요. 나 공부 좀 해. 라는 사람들의 포맷이에요. 그래서 노트 필기는 가능한 안 하시되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 필기보다는 목차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보다는 목차 중심으로 가세요. 목차. 그래서 법은 이 목차만 잘 보게 되면 엄청나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 하나 드릴게요. 목차는 3월경이나 4월경까지 하루에 어떤 과목이든지 꼭 보고 내용 들어가야 돼요. 보고 내용. 드라마 앞에 보면 에피로그에서 이 그 드라마가 저번 주에 방영됐을 때 어떤 건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거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 합격하고자 한다면 볼 때 과목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법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조문을 좀 진하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조문을 보는 것까진 좋은데 분명히 한 7월쯤 되면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은 마음이 급해지죠. 개정 예정이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지금 하던 거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법을 봐야 될까? 이제 그 법에 보면 시행일자라고 있어요. 시행일자. 이 시행일자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 7월쯤에 개정이 되면 시행일자 벗어나서 2016년 수업이 돼버려요. 하니까 이 시행일자를 확인하고 법조문을 관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은 법조문을 끼고 보세요. 요거 끼고 보시면 거의 법령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법령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는 이 법령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이 40문제잖아요. 40문제면 순수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이 법령이 70%예요. 70%. 그러면 28문제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머지가 실무잖아요. 실무가 30%입니다. 그럼 12문제. 한데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요. 실무. 저도 뭐 이게 실제 큰 회사 많이 운영도 해봤는데 이 부동산 실무는요. 여러분 책으로 다 못 적어요. 못 적습니다. 정말 환당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무지한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도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매수인이야. 여러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자가 맞겠어요? 매수인이 맞겠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현업에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매수인이죠. 원래 매수자 혼용했습니다. 민법상 매수자라고 이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매수인 할게요. 이 매수인이 분명히 땅을 사야 돼. 토지 앞으로 오른대.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한데 등기부는 이 이제 등기 전부 명령서죠. 전부 확인서죠. 모든 권리 전부 증명서인데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이 등기부가 갑구라고 할게요.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그리고 토지 대장을 보니까 이 대장을 보니까 누구? 김길동이야. 자,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 문제가 하면 일단 중개사 학원 다니거나 해버리면 경험이 나 있다. 집 좀 사봤다. 이런 것도 홍길동 가지고 갑니다. 왜? 권리증서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공신력이 없잖아요. 우리 현업에서 배우거든요. 공신력은 믿지 마라. 정부 거.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부대장을 봐요. 현업에서는. 현업에서 재산세 납부대장은 실소유자가 내는 게 재산세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둘 다 계약하면 안 돼요. 재산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재산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재산세에 변길동이 있으면 변길동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는 실무에 이런 내용을 안 담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실무는 아주 제한적 범위 안에 있으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제 설명드릴게요. 한데 자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2문제 중에 법령에서 설명한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를 6문제 내려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6개 더해봐요. 34문제가 되잖아요. 결과 제가 왜 이거 화살표를 했냐 하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6문제가 여기로 배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수 실무 문제 중에 또 나머지 6문제 중에 공법과 민법에서 4문제가 넘어와요. 그럼 결국 2문제만 이 실무다운 실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는 타 과목을 보는데 2차를 하거나 1차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선행 과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 과목을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로 먼저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 요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먼저 어떻게 공부한다? 첫 번째 기출문제 먼저 본다. 안 풀어도 돼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느낌을 가져야 돼. 이게 우리 현관뼈 팍 받치는 사람들 있죠? 처음부터. 본인만 중요하지 출제자 의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선행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거 안 볼 거 금방 파악되니까. 그 두 번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걸 봄으로써 이제 기본서 목차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지 볼륨은 많은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한데 볼륨이 작은데 봐야 돼. 이런 파트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엄청 재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예요. 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서 열심히 읽으라고 하지만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예전에 가 있을 때 교수님이 이런 걸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글자를 보면 얼마나 이해할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해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문해력이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 70%막 같은 말인데도 못 이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말 어려워. 그 말은 반대로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지식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배우고 박사님들한테 나 저 사람하고 말하면 머리가 아파. 나 무식하다는 얘기를 터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읽을 수 있지만 뜻을 모른대요. 그래서 책을 봐도 난 말을 몰라. 그건 책 보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인문과정에서 다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기본서 목차를 보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하신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시간인데 이 시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인터넷으로 질문 답변 올리면 답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해주긴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교수님 얼마나 책을 봐야 붙습니까? 이것만 들으면 붙습니까? 그럼 답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님께서 찍어가지고 안 나오면 난 욕먹겠죠. 아주 욕하겠죠.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찍어 안 나오면 선생님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만 들어가 붙는다. 이건 확신을 드릴 수 있죠. 다 해주니까. 하지만 뭐 찍어서 달라. 그리고 얼마나 해서 붙습니까? 이런 말 나오면 저 또 답장 이렇게 갑니다. 밥을 얼마나 드셔야 배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가장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무지한 사람 일하면 안 돼. 집안 말아먹어요. 거들래요. 뭐냐면 정말 이 잔밋빛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게 앞에 엉뚱한 잔밋빛 인생을 자꾸 하는 사람 있죠. 니는 잘할 거야. 그럼 내가 뭘 잘하는데 말 못하면 그거는 사람을 욕먹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란 건 하루 10시간 들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들어도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는 옛날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 한번 봐요. 핀란드 그런데 수학 우리나라 보러 찍었는데 수학 1등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로 한다는 게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요령껏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요. 야, 너 몇 시간 공부했어? 그러니까 나 6시간 공부했어. 숫자만 표기할까요? 6시간. 그리고 이 사람은 4시간 공부했어. 우와! 그러면 여기다 할게요. 네가 공부 많이 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 두 번째. 근데 물어봐. 6시간 동안 너는 앉아만 있었는지 공부를 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몇 페이지 봤니? 분량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100페이지 봤어. 얘는 어떻게? 우와 120페이지 봤어. 우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나는 많이 봐도 얘만큼 못 보네. 이렇게 또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이 답답해 죽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금 똑똑한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 한번 내볼게. 네 맞춰봐. 이런 사람들 계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해했는가. 하니까 100페이지 보신 분의 경우는 10개를 이해했네? 근데 이 사람은
두 개는 너무 좀 심하죠. 한 7개 할까? 7개. 야, 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니는 조금씩 보니까 니가 좀 나은 것 같다. 또 공부 방법이 잘못됐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일날 내가 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 이걸 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는. 응용인데 이걸 얘는 몇 개를 하냐? 7개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 5개 할까요? 5개 하는데 얘는 7개 다 했다. 그럼 얘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바보 행동 중에 바보인데 이걸 뭐 띠리띠띠 이거 바보하고 똑같아요. 나 몇 시간 공부했다. 그냥 저는 현업에서 일하면서 야, 계약했니?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을 수백 번 만나더라도 그 고객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미 있는 고객? 아니잖아요. 이 시간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분량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수님,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 전 속으로 이겁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네. 나는 이거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책만 읽을 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옛날 고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소리내요. 득음하듯이 소리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책 읽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이해도 여러분이 내가 이해했는지 상대방까지 얼어서 이해했는지도 판단해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야, 나는 어려운 건 맞춰도 쉬운 건 못 맞춰. 어려운 거 암기해서 맞췄던 거예요. 이해하고 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응용. 이거 시험 당일이니까 이건 배제하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다, 분량이다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주관대로 가세요. 주관대로 가는데 그 주관은 이걸 중심적으로 가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합격률이 어느 정도 높을까? 솔직히 1년 동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네, 금방 끝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하고 시간 배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본서 두께가요. 기본서 두께가 뭐 제가 쓰고 있지만 뭐 얼추 한 600페이지 내외 나올 거예요. 600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의 예정. 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알겠지만 예정 한 600이라고 가정해봐요. 600페이지. 600은 아니고 600페이지입니다. 자, 600페이지를 가정했을 때 일반 사설 학원에서 강의할 때 오프라인 이제 일반 뭐 고시 학원에서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 하루에 1일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8주잖아요. 8주. 자, 그러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이고 봐요. 11월, 12월 한 번. 1월, 2월 두 번. 3월, 4월 세 번. 4월, 5월 네 번. 7월, 8월 5번. 그리고 5월, 6월 빠졌네. 5월, 7월, 8월 문제풀이니까. 자, 그러면 입문서, 기본서로 수업하는 거. 기본서 1, 2, 3, 4, 5, 6. 5, 6. 그리고 요거는 문제집이죠. 자, 문제집은 일단 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일반 사설학원에서 24시간인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냐면 24시간 곱하기 과정을 4번밖에 안 거쳐요. 이론 수업 4번. 그러면 결과 한번 곱해봐요. 며칠일까? 얼마 안 되죠? 96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론 공부 96시간만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에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은 어떻게? 24시간짜리 한 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24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특강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하는데 특강 특별한 강의 아니고요. 그동안 있는 걸 리서치하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서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특강하는 것도 좀 싫어해요. 왜? 얼마나 무지했으면 특강을 별도로 할까? 그래서 제가 할 땐 특강 무진짜 비싸요. 근데 사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자, 근데 특강 이제 보통 8시간씩 2번 하면 16시간이거든요. 많이 하면 24시간이에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한 번 내고 잡자. 최대 맥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이거 다음은 6일이에요, 6일. 여러분하고 미팅, 24시간짜리 미팅을 딱 6일 하면 어떻게? 시험장 꼬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 배우는 양의 동영상 강의나 오프라인 수업을 보면 딱 6일 시간 드리는 거야. 술 마실 시간도 이거보다 많을 거야. 그리고 엄마들 쇼핑하는 시간도 이거보다 많을 거야. 그래, 나 시간 없다 못한다? 아유,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처음부터 식구들 고생시키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쇼핑하고 그대로 술 드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뭐 오프라인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 엄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냐, 그 학원에서 음식 위에 쫙 깔아놓고 먹어가면서 하시는 분은 드시고 이분 다 드실 때까지 수업 안 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제 얼굴 아는 사람들은 저놈 그러고도 남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뽀시락뽀시락 소리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 있으세요라고만 물어봅니다. 당 있는 분은 드셔야 되거든요. 예, 그분은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하지만 젊은 친구들, 30대 엄마들이 뽀시락뽀시락 하고 휴대폰 들고 나가면 휴대폰 던져버립니다. 예, 말은 던진다 하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위해서 요것밖에 안 하거든. 그게 시간이 귀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 실지 요거 가지고 어떻게 다 돌려요, 이걸. 생각보다 적죠?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자, 이게 쓰기 나름인데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중개사 강의 비싼 거 아니에요. 무진짜 싼 거야. 여러분 한번, 지목하는 이런 영어 그 하고 많잖아요. 이게 저 말을 흘렸지만. 그런데 보통 한 달에 그 꼬마들, 일주일에 3시간 하죠. 화수, 이렇게 가거나, 월수금, 이렇게 가는데, 월화수라 3을 치고요. 한 번 갈 때 2시간, 원어민 선생님 있으면 1시간 반 정도인데, 그냥 1시간 정도 해요, 1시간. 1시간이면 주 3시간이죠. 그러니까 주 3회. 그러면 3시간, 그리고 4주니까 12시간. 12시간에 한번 봐요. 얼마인지 42만 원이에요. 보통. 교재 포함하고 50만, 60만 원 많아.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저 솔직히. 이거 교육증, 어린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있는데, 저도. 이 말도 안 되게 애 같이 놀아주면 돈을 더 줘. 중개사 학원보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피땀, 목에 피 나올 도록 강의하는데, 돈이 많니, 책이 잘못되니, 이런 생각하기 전에 본인 능력도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요런 것들 시간 얘기 절대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싸다, 비싸다 얘기도 하지 말고,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좀 떠들 거 떠들었고요. 자, 이제부터 책 보는 법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법령 어떻게 공부하는지 하나씩 또 설명드릴게요. 자, 책을 볼 때, 자, 좀 무식하게 보는 사람, 사람 좀 얘기할게요. 자, 책을 볼 때 여러분, 준비할 게 있어요. 준비물. 자, 준비하자. 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복산물을 가져왔어요. 이게 책으로 하면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제, 시야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요 안경에 끼워가지고, 저도 시력이 나쁜데, 끼워가지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끼우면 이름이 뭐지? 이게 방울 점 많은 게 있어요. 점 아주 많은 거. 시커먼색으로 딱 덮어 씌우면 글자가 선명해 보여요. 그거 하면 돋보기 안 써도 돼요. 자, 눈 피로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는데, 전체를 페이지를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와 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줄씩 처음엔 읽어 나가야 돼요. 다 법률 과목이에요. 개론 빼고 다 법률 과목인데, 하여튼, 개론 요즘 법 이야기 많아요. 이게 쉬운 예로 이런 것이죠. 부동산은 생기지 않는다, 부증성. 뭐가 안 생깁니까? 요즘 땅덩어리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론이 요즘에는 안 먹어도 간다는 이론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법적 테두리에 우리 살잖아. 법치국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법조문을 내가 꼭꼭 씹어 맛으로 이렇게 먹으려면 한 지문씩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철자 있죠, 철자. 밑그림이 투사되지 않는 그런 철자 가지고 한 줄씩 읽어 나가세요. 어차피 법조문 해석하는 게 기본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현업에서 일가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자를 준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좀 준비하세요. 자, 현업에서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 오면 딱 오십니다, 어머니들. 강사님 또는 교수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질문 좀 하겠대요. 저는 반가워요. 그런 분들 하고 자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뭐가 뭔지, 앞 시간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좀 그렇겠죠? 이 사람은 못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걸 모르겠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등골에 땀이 쫙 흘러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묻고자 있는 것을 그때는 알았는데 뒤돌았으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책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걸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내가 왜 몰랐다. 중요하다는 걸 체크하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옆에 우리가 스태그잇이라고 해서 옆에 붙이는 작은 거 있어요. 그런 걸 붙이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준비물이 여러분 독서대가 좀 있으면 좋아요. 독서대. 책을 이제 장시간 보기 때문에 이게 고개 이렇게 보면 잘 안 먹대요. 저도 지금 목이 안 좋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책 많이 봐서 그래요. 거짓말이지만 이 독서대를 계속 보시면 목이 저같이 똑같이 돼요. 스마트폰 이런 거 본 것처럼. 독서대 이렇게 넓게 봐야 좀 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책을 볼 때 어떻게 하시냐면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 가지 체크하려고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이제 책 볼 때 우리 이야기 좀 할게요. 책 볼 때. 책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책 보는 게 여기 중요한데요. 책을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꼭 해요. 책 목차를 보는데 목차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쭉 예를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지 않는다고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 먼저 이 카테고리 큰 제목들만 먼저 봐요. 이렇게 큰 제목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자면 뭐 표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오류를 범하는 책 읽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읽어 나가요.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 쭉 페이지 계속 넘어갔겠죠? 여기쯤 읽으면 앞에 내용을 몰라. 그래서 책 읽다가 보면 앞으로 팍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책 좀 잘 많이 알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이것을 좀 많이 본 사람,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하면, 정답은 인생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책을 좀 봤다, 난 본다. 이 책을 좀 본다는 사람들. 본다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 먼저 책 제목들을 이렇게 봐요. 목차들. 이렇게 큰 줄기, 목차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 또 작은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또 가지, 이런 식으로 먼저 목차 중심으로 훑어서 봐요. 눈으로. 그래서 목차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 본 다음에 항상 책 보기 전에 그거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에 본 수업 때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다 맥을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처럼 그냥 암기 위주 형태의 수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면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대다수 그렇게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때 여러분이 암기할 거 이야기 이제 방금 나왔잖아요. 암기는 체크만 하세요. 참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1,000만 원 딱 있으면 어디 투자할까 막 물색하는데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만 원 잃어버려도 마음이 편한가 이거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적 여유감이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 전부에 안절부절하게 되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매월 또 모의고사 합니다. 그거 왜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치지 말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한 3월이나 5월경 되면요. 또 7월경 되면 이게 3, 5, 7이 뭐냐. 1차, 2차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2차 포기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다 모의고사 때문이에요. 그 쓸데없는 모의고사 그거 본다고 다 이게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돈벌이용. 하여튼 그는 3, 5, 7 이걸 하면서 모의고사 2차 점수 떨어지는 거 어떻게? 1차로 돌아가는데 기출 문제를 보거나 시험 당일 떨어지면 그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떨어진다니까 내 불합격이라고 무례하고 술 마시고 여기서 합격하면 학원에서 자기순 주던가요? 뭐 집에서 칭찬하던가요? 바깥 보니?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요. 나쁘게 하자면. 이거 모의고사 치지도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 낸다고 열심히 암기하거나 그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내가 암기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시험은 보통 10월 하순이라고 그때까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때까지만 뭘 한다? 외울 거만 체크하라고. 언제까지? 9월까지 놔둬버려요. 편안하게. 그러면 양이 방대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시간이 더 방대하다. 솔직하게요. 그 1년 공부해가지고 되는 안 되는 그런 고민도 하지 말고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하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까? 기본만 다지세요. 기본만 다지면서 계속 움직여 나가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학원에 수업할 때 엄마들하고 놀아요. 수업할 때 엄마 좋았어? 그리고 이렇게 말도 좀 놓아요.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고 아버님 더 못 치셨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3시간 수업에 1시간 농담합니다. 이게 2시간 수업에도 양이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 이상한 농담도 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수험생 무대 그렇게 공부할 내용 없어요. 시험에 맞추게 되면. 자꾸 외우는 것도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을 다져놓고 암기는요. 암기 노트를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노트를 하는데 이거는 자주 보는 것만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게 특정 뭐 브랜드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뒤에 월마트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마트에 가면 문구점 가면 이렇게 링 처리된 게 있어요. 링 처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어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 꺼져 있어
손바닥만한가요? 단어장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사요. 그래가 딱 주머니 넣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블로그라고 해서 인덱스 탭을 붙여요. 붙여가지고 요만큼 민법, 요만큼 뭐 개론 이렇게 붙여요. 6개를 붙이고 요게 링돼 있으니까 뺐다 끼웠다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암기할 것들은 다 발제가 붙이면 돼요. 학원에서 어차피 프린트 다 주거든? 그걸 붙이면 된다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옮기지 마세요. 그거 왜 옮깁니까? 선생님들. 옆에서 보면 제가 답답해요. 아이고, 이분 앞으로 중개업 할 때 진짜 겁난다. 요즘에 중개업 다 정산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객, 저는 현업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난 사람들 많이 알아. 중개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중개업 하는데, 이 접수 대장에서 노트 찢어가지고 막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 중개 못해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하여튼 옮겨 적는 분들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냥 복사해 붙이세요. 붙일 때 종이 넘치더라도 접으면 되잖아요. 탁 접으면. 이렇게 하면 시간도 아끼고 놀 거 다 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지만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스스로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있어요. 뭐 불합격하는 사람, 합격하는 사람, 공부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그건 어차피 들어가면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가. 막상 공부하는 거 얼마 안 들이죠. 학원에서 만 5일입니다, 실제. 우리 입문과정 잘 안 듣거든요, 수험생들이. 보통 재수생들은 3월에 오고, 신입생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12월 뭐 놀잖아요. 그래서 1월에 와요. 그 구정 끼고 하니까 2월에 보통 오죠. 이런 식으로 그때 와서 해도 합격을 해요. 뭐 7월에 오면 합격 못한다. 뭔 거짓말을. 네. 내가 솔직하게 현업에서 강의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엄마 따라와가지고 친구분이 그냥 원서 냈어요. 그 아줌마 그 학원 1일 특강만 들어가 합격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 정말 잘 찍어가 붙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문대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막 족쇄채워도 이거 아니면 뭐 내 인생이 끝이다. 아이고. 아닙니다. 중개사 아니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인생이 끝이라고 해서 머리 막 하고 스트레스하고 식구도 괴롭히고 이러시면 심청부터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여유로운 시간 관리하라고 시간 애내있고 준비물은 작곡 있는 게 좋고요. 없더라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한 지문씩 보는 게 좋고 포스트잇 꼭 이용하시고요. 하면 좋습니다. 포스트잇 사용법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독서대는 가능한 어르신들 가지세요. 그리고 불 밝기는 밝게 하세요. 스탠드는 눈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밝은색. 그러니까 형광등 밑에는 하지 마세요. 눈이 좀 많이 나빠져요. 그리고 푹 숙이지 말고요. 공부할 때는 보통 시간이 사람 뇌가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공부하거나 살쪘어. 살찌는 게 당연해. 운동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건 빨리 회복해요. 에너지가. 하지만 정신적 작용에 의하신 분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 부분을 동시에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전문가들이 좀 성격이 괴팍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정신적 작용을 하면 피가 80%가 위로 올라와요. 머리에서 다 소비됩니다. 칼로리가. 그래서 수험생들이 빨리 배고픈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기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뜨거운 뇌가요. 이 사람의 뇌가 40분만 지나게 되면 뜨끈뜨끈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우, 난 2시간 앉아있어 기본이지. 1시간 앉아있다 이러려고 하여튼 엉덩이 가볍니 시간 묻겠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난 일찍 죽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좀 알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꾸 잘못된 관행의 진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자꾸 이게 소설이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혼내고 싶어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뭐 이런 거 거북선 위에 우리가 거북선 위에 그게 나무예요, 철이에요? 아직 증빙 안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순 장군이 그 배 만든 거 아니에요. 명령권자지.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책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암기도 노트하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OT 형식으로 드린 얘기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제 1년 동안 지겨운 제국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몰아가지고 저는 한 번에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한 강, 2강 올라올 땐 손 안 대요, 저는. 실제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든요. 할 때 제 주위 지인들한테 할 때는 강의가 완강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그걸 몰아가 다 봐라고 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만 하고 1.4배속으로 당겨버리면 학원 수업보다 더 빨리 집중돼요. 그런데 이걸 하루 한 강씩 본다.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매일같이 운동한다 하는 게 좀 질리잖아요. 그런 거죠. 어머니들 매일같이 바깥분 식사한다, 자녀분 식사한다 하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수 노동이 재미가 없는 거지. 내가 저걸 하면서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먹고 산다. 그것도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네요. 하지만 그런 좀 기분이 달라져요. 남편도 어떻게 내가 돈 버는 게 식구를 위한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일이 없다면 참 백수생활 힘들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그 위에 재미를 얻고 돈 가져오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영상 강의 가장 큰 맹점이 학원보다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영상 몰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완강되었을 때 그냥 하루 이틀 전화기 딱 끄고 이 동영상 들을 때는 전화기 꺼놔야 돼요. 친구 술 먹으러 가자 바로 나가야 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실은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들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제는 저도 한다. 다 올라오게 되면 그냥 다 차단하고 이틀 동안 그냥 봅니다. 뭐 절에다 갔다 산에다 갔다 이렇게 말하고 다 봐요. 그게 의외로 엄청난 저는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인사드렸으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